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 영역 분석표입니다. 각 세부 영역별 출제 문항수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급상황대처에서의 출제 문항수는 4문제입니다. 1. 시설에서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주위의 사람 중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한다. 3. 대상자를 직접 병원으로 옮긴다. 4.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5. 잘못 먹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정답은 2.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한다. 1.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3.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4.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5.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2. 다음 중 우선순위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설사로 복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2.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대상자. 3. 손에 못이 찔려 출혈이 있는 대상자. 4.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대상자. 5. 발목을 삐어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정답은 4.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대상자.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 3.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5.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4.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안으로 보이면 손가락으로 빼낸다. 2.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3. 주먹으로 등을 쳐준다. 4. 하임리 힙업을 시행한다. 5. 대상자를 바닥에 눕히고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정답은 4. 하임리 힙법을 시행한다. 1.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2.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다. 5. 대상자의 뒤에 서서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 힙법을 한다. 5.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 압박을 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4. 음식물이 보이면 젓가락으로 꺼낸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1.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한다. 2. 하임리 히법을 한다. 3. 4.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질이 기관지로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5. 질식 시 하임리 히법을 시행한다. 6.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 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7.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 히법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8.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 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9. 하임리 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1. 천천히 스스로 큰 기침을 하도록 유도한다. 2. 이물질이 빠질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 대상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슴 압박 후 기도를 유지하면서 이물질을 확인한다. 4. 절대 손가락을 넣어 빼내지 않는다. 이물질이 기관지로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0.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과 함께 대소변이 흘러나오며 발작을 일으킬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 아래에 딱딱한 받침대를 받쳐준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3. 입에 손수건을 넣어 혀를 깨물지 않게 한다. 4.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발작을 멈추게 한다. 5. 발작 시간을 확인한다. 정답은 5. 발작 시간을 확인한다. 1.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3. 입안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4.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5.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거나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1. 산책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잡아준다. 5.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정답은 5.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1.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힌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 주변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4.
경련 시 꽉 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5. 대상자를 관찰하면서 시간을 확인한다. 12.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1. 침이나 구토물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고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2. 대상자를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3. 입안에 꺼즈 등 이물질을 넣으려는 행위는 입안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넣어서는 안 된다. 5. 질식에 의한 상황에서 복부 밀어내기를 한다. 13.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14.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1. 대상자를 움직이지 말고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4.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5. 수건 등 이물질을 넣으려는 행위는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넣어서는 안 된다. 15.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 코와 입술의 화상 1.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 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16. 대상자가 식사 도중 뜨거운 국을 다리에 쏟았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를 직접 씻는다. 2.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3. 단지, 팔찌는 그대로 둔다. 4. 치약을 발라 열기를 내보낸다. 5. 수포가 생기면 물집을 터트린다. 정답은 2.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1.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환부가 손상을 입는다. 2.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3. 장신구는 시간이 지체되면 부종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4. 치약 등은 환부의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킨다. 5.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수포를 터뜨리면 안 된다. 17.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데워준다. 2. 얼음 조각을 팔에 문질러준다.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 물집이 생기면 바늘로 터트린다. 5.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바른다. 정답은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1.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손상된다. 2.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 3. 장신구는 시간이 지체되면 부종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4. 감염의 위험이 있어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5.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킨다. 18. 대상자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 한쪽이 붓고 통증을 호소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스스로 움직여 보게 한다. 2.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 출혈 부위는 직접 압박하여 지혈한다. 4.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한다. 5. 필요시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다. 정답은 5. 필요시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다. 1.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2. 냉찜질을 하여 염증을 줄인다. 3.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으면 멸균 꺼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 4.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19.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3.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발목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 발목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1.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2.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한다. 3. 붕대 등으로 압박하여 감지 않는다. 5. 발목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20.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 냉찜질을 한다. 1. 냉찜질을 하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2.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3.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4.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5. 손상된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종을 줄여준다. 21.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골절의 주요 증상은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통증 부위의 부종 및 기능 상실, 움직이지 못할 때, 통증 부위에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 1. 골절 의심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2. 손상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심장보다 높여준다. 3. 부종과 염증 예방을 위해 냉찜질을 한다. 5.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손상 부위를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22.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1. 냉찜질을 해준다.
2.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3. 근골격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장신구, 반지, 팔찌 등을 빨리 제거한다. 4. 손상된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종을 줄여준다. 5.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23.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손바닥에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15분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닦는다. 2.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압박한다. 3. 대상자를 절대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4.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5.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꽉 조이게 한다. 정답은 2.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압박한다. 출혈 돕기 방법으로는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멸균 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는다.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한다. 24.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친 발에 부목을 대어준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5. 장갑을 낀 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1. 출혈 부위의 넓은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2.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3. 너무 꽉 조이게 감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된다. 25.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出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움직여보게 한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 출혈 부위에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1. 요양보호사는 외용약이나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 이외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다. 2. 골절을 여지가 있으므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지 않는다. 4. 부종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출혈 돕기 방법은 1.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2.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3. 멸균 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는다.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4.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26.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27.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정답은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시킨 후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한다. 28. 대상자가 약물 중독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다면 지켜본다. 2. 복용하고 남은 약을 병원에 가져간다. 3.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4. 의식이 없더라도 물을 조금씩 먹인다. 5.
토사물은 깨끗이 치운다. 정답은 2. 복용하고 남은 약을 병원에 가져간다. 1.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에 방문한다. 2. 복용하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져간다. 3.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다면 구토를 시키지 않는다. 4. 의식이 없다면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5. 토사물은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29. 치매 대상자가 과량의 약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많이 먹여 희석시킨다. 2.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3.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4. 토사물은 깨끗하게 닦아 변기에 버린다. 5. 복용하고 남은 약을 병원에 가져간다. 정답은 5. 복용하고 남은 약을 병원에 가져간다. 1.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2.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시키지 않는다. 3.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119에 연락한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4.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30.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법은 1. 고지혈증약과 물을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약과 자몽 주스를 복용한다. 3.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를 복용한다. 4. 차광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을 분할 복용한다. 정답은 2. 고혈압약과 자몽 주스를 복용한다. 혈관을 확장시켜 안면홍조,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증가한다. 30일.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은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1.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2.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3.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4. 토산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5.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를 취한다. 32.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1. 약물의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을 충분히 마신다. 2. 오렌지 주스, 비타민C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돕는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33.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 뇌 손상 최소화
34.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35.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라, 나, 가, 다, 마. 36.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약 3에서 4cm 눌릴 수 있게 한다. 2. 압박 시 압박 부위를 바꾸어 준다. 3.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4.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5.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정답은 5.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1. 가슴이 5cm 눌릴 수 있게 한다. 2. 매번 압박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3. 대상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반쯤 선 자세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편다. 4.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실시한다. 37.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기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1. 1분당 100에서 120회분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하지 않는다. 4. 가슴이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기간 비율은 50대 52 되게 한다. 38.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부위로 옳은 위치는? 정답은 4. 가슴뼈 흉골의 절반 부위를 가슴 압박한다. 39.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시행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웃옷을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하기 쉽게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사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41.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2.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1. 가슴이 약 5cm 눌릴 정도의 압박을 한다. 3.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반쯤선 자세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편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하고 인공호흡은 2번을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42.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1.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2. 팔꿈치를 곧게 편다. 4.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다. 5. 최대 5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을 압박한다. 43. 심폐소생술 시 기도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2. 턱을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입을 열리게 한다. 3. 턱 아래의 연부 조직을 눌러 유지한다. 4.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받친다. 5.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올린다. 정답은 5.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올린다. 1.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2.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도가 폐쇄되지 않도록 연부 조직은 누르지 않는다. 4.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5.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44.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45.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1. 분당 100에서 120회분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회복 자세 순서로 실시한다. 46.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하는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회복 자세.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 막힘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47.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패드를 붙인다. 나. 전원을 켠다. 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라.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정답은 3. 나, 가, 다, 라. 48.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시행.
49.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사용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패드 부착의 위치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입니다. 5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3.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5.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 시행한다. 51.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정답은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1. 2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즉시 가슴 압박을 반복 시행한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고 적용한다. 52.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1.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 도착 즉시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제세동을 시행한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 시행한다. 53.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 시행한다. 5.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한다. 54.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1.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모두 물러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2.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부착한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어서 강북요양TV 재생 목록을 클릭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